저는 68살입니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없어요.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깨더라고요. 조용히 일어나 지우 방으로 갑니다. 7살 손주 지우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죠.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이불을 살짝 들쳐냈어요.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매, 아침이야? 그럼 우리 공주님 일어나야지. 30분 뒤 식탁에 앉은 지우는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지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래. 그래, 우리 지우 잘 그리잖아. 할매도 같이 가면 좋겠어. 지우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7시 30분, 지우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골목길은 아직 조용했어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매 손 따뜻해. 그래, 우리 지우 손도 따뜻한데.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한수진 선생님이 반겼습니다. 지우야,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우는 신발을 갈아 신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가방을 정리하는 사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우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맨날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우리 할매가 최고예요. 그러면서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잘 키우시는 게 보여요. 지우가 안정감 있어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여유로웠어요. 장을 보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로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빨랐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교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매. 달려와 안기는 지우를 받아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1등 했어. 진짜? 우리 지우 대단한데?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우유에 빵, 과일까지. 지우는 TV를 보며 먹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남아서 데웠어요.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내일은 뭐 먹을까? 돈가스? 알았어. 내일 돈가스 해줄게. 7시 30분 지우를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샴푸 거품을 냈어요. 지우는 거품 놀이를 했습니다. 할매, 나 산타클로스야. 그래, 산타클로스. 목욕 후 지우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화책을 꺼냈어요. 오늘은 이거 읽어줘. 알았어. 책을 읽어주는 동안 지우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할매. 응? 할매는 내일도 나랑 있지? 그럼 할매가 어딜 가? 약속? 약속? 지우는 곧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조용한 집, 잠든 손주.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5년째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물론 힘들었어요. 68살 몸으로 7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일도 그만뒀어요. 지우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웃을 때마다,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편 동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동수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바라고 했던 사람이 그날 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아들 민준이가 곁에 있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이지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3살 지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지우는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혜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지우를요, 한 달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이라는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지금 회사에서 큰 소송을 맡았거든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해야 하고 지우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우의 양육권은 지혜가 가져갔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육원에 맡겼다고 들었어요. 민준이는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도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우 돌보는데 관심 없어요.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살, 아직 아기였습니다. 한 달만이지? 네, 딱 한 달만요. 소송 끝나면 바로 데려갈게요. 알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짐을 두고 떠났습니다. 지우의 옷가지와 장난감이 든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지우와 함께 잤습니다. 낯선 집에서 자는 게 무서웠는지 지우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할매가 여기 있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달만 더 부탁드려요. 소송이 길어져서요.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요. 정말 죄송해요.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날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이번 소송 이기면 승진이거든요. 생활비로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지우 언제 데려갈 거니? 어머님,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지우는 잘 있어요? 잘 있어. 다행이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돈이 입금됐어요. 하지만 지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지우가 물었어요. 할매, 엄마는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할매가 내 엄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매가 엄마야. 지혜는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지우 잘 있죠?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명절 때 갈게요. 하지만 명절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5만 원이 입금됐어요. 명절 용돈입니다.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1년에 한두 번 전화했어요. 어머님, 지우 건강하죠? 건강해. 다행이다.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 뭐하고 사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 안 해요. 아들도 무관심했어요.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도 생겼고 밝게 웃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우는 이제 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 얼굴이 어땠어? 물어도 몰라, 기억 안 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제 딸이라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지혜가 다시 나타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던 기간이 5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 5년 동안 저는 지우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재웠어요. 아플 땐 병원에 갔고 기쁠 땐 함께 웃었습니다. 지혜가 보낸 돈은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 5년이면 9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실제로 지우를 키우는 데 든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살았습니다. 지우는 저를 할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제가 지켜야 할 사람,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깨졌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지혜. 그녀는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키울 환경이 됐어요. 지우 데려가려고요. 한 달이라던 사람이 5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지우와 함께 마트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과자와 우유를 샀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저예요. 지혜예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를 보니 제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할매, 누구야? 잠깐만.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말끔해 보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화장도 짙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혜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도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혜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기억나? 지우는 제 뒤로 숨었어요. 할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가 많이 컸네요. 벌써 7살이라니. 지혜가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해요, 어머님. 5년 동안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바빴죠, 일 때문에. 지혜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리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정리가 뭐가 정리됐는데. 이분 소개할게요. 지혜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준이라고 제 약혼자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약혼자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우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우요, 이제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태준 씨도 좋은 직장 다니고 저도 승진했고요. 지우한테 더 좋은 환경 제공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도 안 했잖아. 그건 죄송해요. 지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자가 커리어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우를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께 잘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생활비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유치원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인데. 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지우를 잘 키울 거예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요. 지혜도 이제 안정됐고 저도 아이를 좋아합니다. 지우는 여기가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랑 있는 게 좋다고.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태준이 말했어요. 아이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68살이시면 지우를 키우기엔 힘드시지 않나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너무 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혜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엄마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엄마야, 지우 낳아준 엄마.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큰 집에서 살고 예쁜 옷도 입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싫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할매랑 살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그동안 일 때문에 못 왔지만 정말 많이 생각했어. 싫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저분 무서워요. 제 뒤로 완전히 숨어버린 지우.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지우의 친엄마예요. 법적으로 친권자고요. 어머님이 5년 동안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키울 차례예요. 지우가 싫다잖아. 아이가 뭘 알아요. 지혜가 말했어요. 처음엔 낯설어도 곧 적응할 거예요. 저도 엄마니까요. 5년 동안 엄마 노릇 안 한 사람이.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일 때문에 못 온 거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던데요. 애 버리고 일만 한다고.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럼 왜 5년이나 놔뒀어? 커리어가 중요했으니까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여자예요. 일도 중요하고 제 삶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하고 환경도 안정됐어요. 태준 씨도 지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엄마 노릇할 수 있어요. 지우가 원하지 않는데? 그건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올게요. 그때 지우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보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지혜 씨가 친권자예요. 어머님이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 조치? 네, 친권자 인도 청구 소송이요.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지혜와 태준은 일어섰어요.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지우 마음 준비시켜 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두 사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할매, 저 아줌마 싫어. 괜찮아, 지우야.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매가 지킬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친권자는 지혜였습니다. 68살 할머니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온 며느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지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죄송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지우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지우를 빼앗길까? 5년을 키운 손주를 이렇게 빼앗길까? 지우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할매, 안 가. 작은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유치원에 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매, 저 아줌마 또 와? 모르겠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매, 나 안 버리지? 절대 안 버려. 대답했어요. 할매가 꼭 지킬게. 하지만 어떡해요. 법적으로는 제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동네 슈퍼에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지우 일로 걱정 있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토요일에 봤어요.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거요.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우 엄마예요. 어머, 지우 엄마가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뭐하러 온 거예요? 데려가겠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가 이제 와서 데려가겠대요. 그게 말이 돼요? 5년 동안 할머니가 키웠는데. 아주머니가 분개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친엄마가 친권자래요. 그래도 그렇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안 보내면 안 돼요? 5년 동안 키웠는데 무슨 권리로 데려가요? 법적 조치 취하겠대요. 법이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화를 냈어요. 할머니, 주민센터 가보세요. 거기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주민센터요? 네, 김유진 선생님이요. 좋은 분이에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슈퍼를 나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유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5년간 키운 이야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 김유진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엄마한테 질 수밖에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유진이 말했어요. 친권자 인도 청구 소송이라고 하셨죠? 그 소송에서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예요. 아이의 복리? 네,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봐요. 친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5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건 할머니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할머니를 원하고요. 유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변호사요? 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유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돼요. 박우진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저녁을 먹는데 지우가 물었어요. 할매, 나 진짜 안 가도 돼? 응, 안 가. 제가 말했습니다. 할매가 꼭 지킬 거야. 약속? 약속? 하지만 지킬 수 있을까요? 68살 할머니가 법까지 동원한 며느리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지혜가 왔었어. 아, 들었어요. 지우 데려간다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지혜가 키우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엄마니까요. 지우는 나랑 있고 싶어 해. 그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엄마 그리울 거예요. 너는 아빠 노릇 제대로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지우 한 번이나 보러 왔어? 엄마, 저도 바빴어요. 바빠서 자식도 안 보러 와? 엄마가 잘 키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지우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지우를 진심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빼앗긴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동수,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복도를 걸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시죠? 젊은 남자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우진은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은 낡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연 들었어요. 김유진 복지사님한테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우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친권자는 친엄마니까요. 그럼 질 수밖에 없나요? 아니요, 가능성은 있어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친권자 인도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예요.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봅니다. 5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건 할머니시고 아이도 할머니를 원해요. 이게 강점이에요. 하지만 상대방도 강점이 있어요. 친권자라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 재혼으로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에요. 우진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요. 5년간 양육한 증거, 아이가 할머니와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증거, 친모가 방임했다는 증거. 증거요? 네, 유치원 기록,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생활비 입금 내역 같은 거요. 그런 게 다 있어야 해요? 네, 많을수록 좋아요. 우진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준비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우를 위해서요. 안 포기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 포기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진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지우의 유치원 기록부터 떼오세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도요. 누가 데려갔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해요. 며느리가 보낸 생활비 내역이요. 그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받은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얼마나 적게 보냈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우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웃분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는지요. 할머니가 5년간 지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움직였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기록을 떼고,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받고,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5년간의 기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한수진도 만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우 엄마가 데려가겠대요. 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분이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서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수진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는데요. 제가 꼭 증언할게요. 이웃 아주머니들도 찾아갔습니다. 슈퍼주인 강미숙, 아랫집 이영희, 옆집 김순자. 세 분 모두 흔쾌히 승낙했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5년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우리가 다 봤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지우 돌보는 거. 그 엄마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5년 동안 증거가 모였습니다. 우진에게 가져갔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우진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소송 준비를 시작할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게요. 우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해요. 뭔데요? 이 소송 길어질 수 있어요. 최소 몇 달은 걸려요. 그동안 할머니도 지우도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최진우, 며느리 쪽 변호사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친권자 인도 청구의 건. 이지혜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 박지우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2주 이내에 자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시작됐어요. 법적 싸움이.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왔어요. 예상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됐으니까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질까봐. 할머니. 우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우를 사랑하시죠? 물론이에요. 그럼 그 사랑으로 버티세요. 법정에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68살 할머니. 손주를 지키기 위한 외롭고 힘든 싸움이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소장 접수했어요. 소장이요? 네, 친권자 인도 청구에 대한 거부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이요. 우리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 재판이에요? 한 달 후에요. 준비 잘 하셔야 해요. 한 달. 그동안 지우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할매, 저 정말 안 가도 돼? 매일 밤 물었어요. 안 가. 할매가 지킬게.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데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매, 오늘 그 아줌마 왔어. 뭐? 유치원에. 나 데려가려고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어. 할머니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간대.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유치원에 왔대요. 뭐라고요? 지우 데려가려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소송 중인데 함부로 데려가면 안 돼요. 우진이 말했어요. 유치원에 공문 보내겠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는 절대 인도하지 말라고요. 고마워요. 다음 날 유치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변호사님이 공문 보내셨어요. 이제 할머니 허락 없이는 절대 지우 못 데려가요. 걱정 마세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와 저녁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 제발이요. 지우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지우야. 지혜가 불렀어요. 지우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야, 지우야. 보고 싶었어? 싫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왜 무서워? 할매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야. 엄마가 키우는 거야. 싫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아니에요. 할매가 엄마예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저를 봤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낳기만 했지 키우진 않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뭘 했어?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일도 해야 하고 커리어도 쌓아야 하고 저도 엄마지만 여자예요. 제 삶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우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어머님께 잘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됐잖아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지우가 싫다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혜가 말했어요. 저도 엄마예요. 지우한테 잘해줄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거예요. 물질만 주면 돼? 제가 물었습니다. 사랑은요? 5년 동안 사랑 한 번 준 적 있어?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어머님, 가라고요. 지혜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매, 무서웠어. 괜찮아, 다 지나갔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법정에서,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그날 밤,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준비 잘하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지우의 미래가, 제 미래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68살 할머니가 법과 돈을 앞세운 며느리를 상대로 손주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재판 당일 오전 8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지우를 깨웠어요. 지우야, 일어나. 할매, 오늘 뭐 하는 날이야? 할매가 중요한 일 보러 가야 해. 유치원은 쉬는 거야. 나도 같이 가? 아니, 지우는 수진 선생님 집에 가 있어. 한수진 선생님이 오늘 지우를 봐주기로 했어요. 9시에 지우를 데리고 선생님 집에 갔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할매 금방 올게. 할매, 어디가? 중요한 일 보러 가. 지우 걱정 말고 여기서 잘 놀고 있어. 약속? 약속? 지우를 두고 나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떨려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반대편에 지혜와 태준,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최진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립,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판사였어요. 앉으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친권자 인도 청구의 건과 양육권 청구의 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먼저 원고 측 진술하세요. 최진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이지혜는 미성년자 박지우의 법적 친권자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원고는 5년 전 경제적 사정과 업무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양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고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의 연봉은 8천만 원이며 약혼자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3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한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반면 피고는 68세의 고령이며 무직 상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친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합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고 측 진술하세요.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순희는 5년간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왔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원고는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5년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원고는 미성년자를 단 3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월 평균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5년간 총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는 유치원비만 해도 월 40만 원, 5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식비, 의료비, 생활비를 포함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연금과 저축으로 미성년자를 키웠습니다. 원고는 단지 돈만 조금 보냈을 뿐 실질적인 양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의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피고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원고를 무서운 아줌마라고 부르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7세로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낯설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각. 판사가 말했어요. 아동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속하세요.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경제력을 강조하지만 양육은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5년간 피고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미성년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유치원 기록입니다. 5년간 단 한 번의 결석도 지각도 없습니다. 모두 피고가 성실하게 돌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예방접종, 정기검진 모두 피고가 데려갔습니다. 원고는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피고는 68세이지만 건강하며 미성년자를 돌볼 능력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의 양육 경험이 있어 미성년자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것은 큰 집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안정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피고와 미성년자는 5년간 형성된 강력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이를 갑자기 끊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피고가 계속 양육할 것을 청구합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반론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도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원고는 재혼을 통해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아버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피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피고는 80대입니다. 원고는 친모로서 미성년자를 양육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럴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일시적인 정서적 거부감은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앉았습니다. 우진이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완전한 가정을 강조하지만 가정의 완전함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피고와 미성년자는 비록 할머니와 손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마와 딸의 관계입니다. 미성년자는 피고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원고의 약혼자가 미성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전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두 변호사를 번갈아 봤어요.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유치원 교사 한수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수진이 선서를 했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미성년자 박지우의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등하원은 누가 했습니까? 항상 할머니께서 하셨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원고는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성년자는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늘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할매가 최고예요. 할매가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요. 할머니를 정말 따르는 게 보여요. 원고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는 뭐 하시니? 물어봤는데 할매가 엄마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교육 전문가이지 심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각.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은 미성년자를 직접 관찰한 사람입니다. 계속하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미성년자가 할머니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거든요. 갑자기 떨어뜨리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진이 앉았어요. 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미성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을 상처도 큽니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5년간 형성된 애착을 끊는 건 다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증인들이 나왔어요. 강미숙, 이영희, 김순자. 세 분 모두 제가 5년간 지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증언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우 돌보는 걸 봤어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밥 해주고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며느리는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한 번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 물었어요. 증인은 5년간 미성년자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제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간식 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68살 몸으로 7살 아이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우가 웃을 때마다 제 손을 잡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미성년자가 원고에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행해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우는 무서워해요. 낯선 사람이라고요. 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68세이시죠? 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10년 후에도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질문에 답하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10년 후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양육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반면 원고는 젊고 건강하며 앞으로 20년 이상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5년 동안 제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원고도 미성년자를 사랑합니다. 5년 동안 3번 만난 게 사랑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에 15만 원 보낸 게 사랑인가요? 아플 때 병원 한 번 안 데려간 게 사랑인가요? 증인, 최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5년 동안 엄마 노릇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는 건 이기적이에요. 정숙,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은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지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우진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몇 번 만났습니까? 3번입니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적게 만났습니까? 일이 바빴어요. 일이 자녀보다 중요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활비로 얼마를 보냈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요. 5년이면 총 900만 원입니다.
유치원비만 해도 2,400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양육하라고 보낸 겁니까? 제 형편이 어려웠어요. 연봉 8천만 원 받으면서요? 우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지혜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솔직히 말하십시오. 미성년자를 어머님께 맡기고 잊고 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왜 5년 동안 3번밖에 안 만났습니까? 바빴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잘 키워주시니까.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이제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이제 환경이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안정됐고 약혼자가 원해서 아닙니까? 우진이 물었어요. 완전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서 딸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도 엄마니까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저도 지우 엄마예요. 키우고 싶어요. 5년 전에는 왜 안 키웠습니까? 그땐 형편이 안 됐어요. 이제는 형편이 되니까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울었어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낳기만 했지 키우지는 않았잖아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지혜는 흐느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미성년자 면담을 진행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 같은 시간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우진이 말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판사님 판단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수진 선생님 집에 갔어요. 할매,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주 후, 그때 모든 게 결정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어요. 오늘은 지우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미성년자를 면담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혜도 태준도 같은 복도에 있었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판사가 나왔어요. 들어오십시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미성년자와 면담을 마쳤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미성년자는 현재 피고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와의 동거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미성년자는 할매가 엄마라고 말하며 저 아줌마는 무서워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5년간 형성된 애착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어요. 물론 원고는 법적 친권자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837조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피고는 5년간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보호가 아니라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둘째, 원고는 5년 동안 양육 의무를 사실상 방기했으며 생활비 지원도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갑자기 끊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성년자 박지우에 대한 양육권은 피고 박순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원고는 친권자로서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우진이 달려와 부축했어요.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우는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옆을 보니 지혜가 울고 있었어요. 태준이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법정 밖으로 나가시죠. 밖으로 나왔어요. 지우가 수진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달려와 안겼어요. 지우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이겼어.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진짜? 진짜?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야호. 할매랑 계속 살아. 지혜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혜가 불렀어요. 지우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제발. 지혜가 다가왔어요. 엄마 한 번만 안아줄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지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5년간 지우를 버린 거요. 지혜가 울며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데려가려 한 거죠. 알아요. 지혜가 울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면접교섭권은 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달에 한 번 지우를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지혜가 저를 봤어요. 지우가 원하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우진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긴 거예요. 우진이 웃었어요. 할매. 지우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제 저 아줌마 안 와? 달에 한 번은 와. 하지만 지우가 싫으면 안 만나도 돼. 난 안 만날래. 지우가 말했어요. 할매만 있으면 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겼어요. 법정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지우를 지켰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긴 건 맞는데 뭔가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신이 나서 방을 뛰어다녔어요. 할매, 우리 계속 같이 사는 거지? 그럼 계속 같이 살아. 약속? 약속?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긴 거 축하해요. 짧은 문자였어요. 축하한다면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 축하한다는 게 그게 다야? 뭘 더 말해요? 엄마가 이겼잖아요. 너는 아빠 노릇 안 할 거야? 엄마가 잘 키우시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우한테 관심 없어요. 이혼할 때 지혜한테 넘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지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우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전 아빠 역할 못해요. 엄마가 하세요. 민준아,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해요. 저도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생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소송 이겼다며? 응, 축하해. 그런데 언니, 정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뭐? 주변에서 얘기 많이 나와.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고. 무슨 소리야? 언니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야. 며느리도 엄마인데 아이를 빼앗았다고.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5년 동안 키운 거야. 그래도 친엄마잖아. 정숙이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나도 이해 안 가. 며느리가 이제 환경도 됐고 키우겠다는데 왜 안 보내? 지우가 싫어해서. 아이가 뭘 알아. 나중에 크면 엄마 그리워할 텐데. 정수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 너도 지우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보러 왔어? 생일 때, 명절 때? 바빴잖아. 부산이 멀어서. 바빠서 조카도 못 봐? 언니, 왜 이래? 나한테 화풀이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언니 편에서 걱정해 주는 건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려고.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이제 그만 연락해. 나도 바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과도 멀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슈퍼주인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기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증인으로 서줘서. 당연한 거죠. 미숙이 웃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주머니들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4층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고개만 까딱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슈퍼에서 만난 옆동 아주머니. 할머니, 소송 이기셨다며요? 네. 그런데 며느리가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환경도 됐는데 5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래도 친엄마인데 자식을 빼앗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박할머니가 며느리한테서 손주 빼앗았대. 며느리가 이제 키우겠다는데 안 보냈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동생한테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친척들도 멀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네 식구가 왔겠죠. 동생도 왔을 거고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추석을 보냈어요. 송편을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먹을 사람은 저와 지우뿐이었어요. 할매, 왜 큰아빠 안 와?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른들 사정이 있어. 할매 외로워? 지우가 제 얼굴을 봤어요. 아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만 있으면 안 외로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넓은 집에 저와 지우뿐. 예전엔 이 집에 사람이 많았는데 남편 동수도 있었고 민준이도 왔었고 명절이면 친척들로 북적였었죠.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었어요. 피고, 정말로 미성년자를 계속 양육하시겠습니까? 고령이신데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대답했었죠.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우를 지킬 수 있다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지켰어요. 외롭지만, 후회는 없어요. 승리했지만, 혼자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아파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치원 가방 대신 책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할매, 다녀올게. 아침마다 지우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현관 앞에서 배웅했어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지우를 지켰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네 식구가 왔겠죠.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법원 판결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끊은 거였어요. 지우를 포기한 아들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명절 전날 문자가 왔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니라 며느리에게서요. 어머님, 내일 뵙지 못할 것 같아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올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동생 정숙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산에 있는 동생. 한때는 매주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처럼 지냈습니다. 친척들도 멀어졌어요. 순이가 지나쳤어.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서줬던 세 분은 여전히 좋았지만 다른 분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집안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런 눈빛이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추석 음식을 만들었어요. 송편, 전, 나물. 하지만 먹을 사람은 지우와 저뿐이었습니다. 할매.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앉아 먹었어요. 할매, 왜 큰아빠 안 와?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 대답했습니다. 할매 외로워? 지우가 제 얼굴을 봤어요. 아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만 있으면 안 외로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넓은 집에 저와 지우뿐. 예전엔 이 집에 사람이 많았는데 남편 동수도 있었고 민준이도 왔었고 명절이면 친척들로 북적였었죠.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식사 후 지우는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였나 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매. 지우가 불렀어요. 같이 산책 갈래? 그래, 가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공원으로 갔어요.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낙엽을 주었어요. 할매, 이거 예쁘다. 그래, 예쁘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매. 응? 할매 손 잡아도 돼? 그럼 우리 지우.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매. 왜? 할매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동생과의 우정, 친척들과의 연, 명절의 북적임. 하지만 지우를 지켰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외로웠냐고요? 네. 밤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 외로움이 견딜만 했어요. 할매,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지? 그럼, 대답했습니다. 평생 같이 있을 거야. 할매가 할머니 되어도? 그래, 할매는 이미 할머니잖아. 그럼 더 할머니 되어도? 지우가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만 옆에 있으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씻기고 재웠어요. 할매, 내일 학교 가기 싫어. 왜? 할매랑 놀고 싶어서. 주말에 많이 놀자. 약속? 약속? 지우는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이한테서 온 마지막 문자. 6개월 전이었어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다른 집들은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저도 불을 껐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68살 할머니가 손주 하나와 넓은 집에서 둘이서 사는 건 외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었어요. 정말로 미성년자를 계속 양육하시겠습니까?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우의 웃음소리, 할매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지켰어요. 외롭지만 후회는 없어요. 승리했지만 혼자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지우를 깨우러 갈 겁니다.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외롭지만 행복한, 쓸쓸하지만 따뜻한 제 인생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라는 햇살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속삭였어요. 할매 곁에 있어줘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자는 소리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외롭지만 함께니까요.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